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든지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까지에는 그들 나름의 어떤 철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업인들이라면은 경영 철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최고가 되었을까? 어떻게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을까? 그런 노하우를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21세기 최고 CEO들의 경영 철학, 이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조계나 의료계 종사자들과는 달리 기업가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안락함을 누릴 수 없다. 이들의 여정은 본질적으로 아주 위험하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산재해 있으며 끊임없는 위협이 숨어 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업가가 남을 짓밟고 정상에 오는 줄로도 알고 있지만은 분명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인과응보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기업가 정신에서는 늘 임기응변에 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기업의 CEO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의 중요성입니다. 이소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거로 시작해서 크게 간다는 얘기죠. 월터 디즈니가 뭔가를 시작하는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하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직관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왜인지는 몰라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그는 2016년 어느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대부분은 결코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완벽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행동에 일단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소성대가 되겠습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것을 지향하라. 방송인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있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비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성공은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고 차선책을 모색하려 할 때 찾아온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차선책을 모색하려 할 때 찾아온다. 꿈은 크게 갔대.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대표 2012년도에 한 잡지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시작을 먼저 하라는 얘기겠죠. 가능한 것이 뭐 있는지를 알아보고 하라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기술을 연구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면서 인터넷이 만들어지는 걸 지켜보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창업을 하자고 생각을 한 겁니다. 먼저 창업을 결심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인 페이팔을 창업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를 설립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2004년도 당시에 20살의 하버드대학교 학생이었던 마크 주커버그. 기숙사방에서 더 페이스북.com 회사를 처음 만들어갖고 전교생의 절반 정도를 가입시킨 다음에 몇 달에 걸쳐 범위를 넓혀 세계 다른 대학들로 손을 뻗쳤죠. 이런 식으로 10달 안에 페이스북은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고 2년 만에 5천 명까지 늘어났고 2012년에 10억 명, 그리고 오늘날은 25억 명의 사용자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소성대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시작은 작게, 그렇지만 실천을 옮기고 서서히 판을 키워가는 겁니다. 마크 트와인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출세의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잡하고 어마어마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잘한 업무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업무부터 시작하는 거다. 꿈을 크게 갖고 그걸 잘게 나눠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소성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계획을 세워라. 에이브럼 링컨의 일화로 알고 있는 나무를 찍어 넘겨야 하는데 딱 5분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처음 2분 30초 동안은 나는 도끼날을 갈겠소. 5분 시간이 주어졌는데 2분 30초 동안은 도끼날을 갈겠다. 제커드라는 사람이 1956년 공보교육의 목표와 철학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이야기라고 하죠. 준비는 성공의 필수 요소다. 기억하라. 준비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실패할 준비를 하는 셈이다. 네, 윌리엄 목사가 성서적 세계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실패를 준비하는 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변화에 적응하라.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화다. 변화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속도와 완성도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 언제나 속도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완성도는 따라오기에 마련이니까요. 속도와 완성도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러면은 먼저 속도를 잡으라는 얘기죠. 완성도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 일을 시작하라는 얘기. 찰스 다윈은 그런 얘기를 했죠.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문제는 몇 번 나가 떨어졌는지가 아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커서 장군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전과 실패는 성공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단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저 단 한 번도 위에 무릎 써보지 못한 사람일 뿐이다. 예, 오프라 윈프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도전과 실패는 성공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오프라 윈프리는 2014년 잡지 인터뷰에서 힘겨운 시기는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죠.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실패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2차례 실패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자그마치 10번이나 거절을 당했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처음 중국에 진출했을 때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실패를 했대요. 그렇지만 포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실패로부터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의 전설이라 불리는 바비 언서라는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준비가 기회와 만나는 것이다. 아주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준비가 기회와 만나는 것이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최고의 사람들로 무장하라 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직을 어떤 사람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없으면 쓰러지는 회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해야지만 돈이 벌리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것은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제 성공의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는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 성공의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단숨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아이웍스였다. 짝꿍은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미키마우스 같은 전설적인 캐릭터들을 탄생시켰다. 서로 짝꿍이 돼서 미키마우스 같은 전설적인 캐릭터를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의 사람들로 무장하는 회사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직원을 채용할 때 3가지 자질을 살펴야 된다. 첫 번째는 진정성, 두 번째는 총명함, 그리고 에너지다.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질 뭐라고 그랬죠? 진정성이죠. 이 진정성이 결여됐을 때 나머지 자질인 총명함이나 에너지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나서 최고와 최고가 만나서 최고를 지향하는 것. 결국은 인재가 회사를 살려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브랜슨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진정한 성공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테슬라가 2016년 주주총회에서 연설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내가 내 일을 사랑해야지만 일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얘기죠. 워런 버핏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냥 다른 일을 찾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일을 즐기십니까?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자부려 호자요, 호자부려 요지자 이런 얘기했죠.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낫다. 부를 나누자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는 일은 버는 만큼이나 어렵다. 빌 게이츠가 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회로부터 흘러들어온 막대한 부는 대부분 사회로 돌려보내줘야 한다. 앤드류 카네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전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개같이 벌으면 안 된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에 맞게 돈을 벌어서 쓰는 것도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버는 돈, 시스템에 의해서 좋은 직원을 두고 진정성 있는 직원을 두고 그런 친구들이 총명함과 좋은 에너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CEO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세기 최고 CEO들의 경영 철학, 제가 한 8가지를 소개했는데 괜찮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회사가 경영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나요? 이상 소개한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